만장하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8년 연휴에 걸쳐 항로를 돌아보니 정말 지나온 발자취가 만감을 교차하게 합니다. 저의 퇴임식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 우리 공직자, 지인, 가족, 그리고 평소에 교훈을 두텁게 해왔던 주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 며칠 집무실에서 집기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어보았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기도 했고 보람되기도 했고 행복하기도 했고 또 지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 물으면은 주저없이 그 기간은 무척 보람되고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쓰러지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몇 마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영역이 교차했던 와신상남이란 말로 시작하려 합니다. 2002년 무소속으로 통영시장에 당선됐던 때가 생각납니다. 50대 초반 청운의 꿈은 빛났고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성화시키지 못한 탓으로 선거법 위반이란 멍에를 쓰고 1년 3개월 만에 쓸쓸히 시장실을 걸어 나오는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의 공민권 제한은 제 인생의 형극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의 모를 따듬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신 상담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2010년 무소속 통영시장이라는 영광을 다시 한번 안게 되었습니다. 펼치고 싶었지만 펼치지 못한 세월을 건너뛰기 위해 불철주야 일에 매달렸습니다. 지구촌이 좁다고 내달렸습니다. 자전 외유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그가대교의 완공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성공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지도의 화살표는 통영을 향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탑승객 누적 관광객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의 기록을 써나간 이때가 통영 관광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질서를 지키고 미소친절 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런 입소문을 타고 인근 도시를 찾은 관광객은 통영에 와서 지갑을 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 거리가 주차장이 되는 불편을 겪는 즐거운 비명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교통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확 뚫린 통영 개통의 실현인 국지도 67호선의 개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13년이 걸린 대역사였지만은 성용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교통의 대변혁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 통영 바다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몸살을 겪기도 하였지만은 바다 화장실 설치, 하수 처리장 완비 등을 통해서 수산 1번지 통영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생산된 맛있고 싱싱한 명품 수산물들은 미국의 백악관, 농무성, 미국 의회 등에서 시식회를 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렇게 통영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성과를 보여주었고 여러 매스미디어로부터 관광과 수산업으로 성공한 도시라는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민자와 투자 유치에 주력한 시정이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더 먼 미래를 향해 가고자 하는 여망을 실현시키고 싶었습니다. 관광도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제형 300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그 흔적은 세월의 쾌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통제형 복원사업을 가속시켰습니다. 완전히 복원 못한 부분은 미래의 사람들에게 미뤄두고자 합니다. 그랜드 윙의 위용을 드러낸 국제 통영음악당은 통영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전문 음악당에서 성대히 개최하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드디어 유네스코로부터 음악 창의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울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골프장 왕궁으로 힐링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였고 국제규모의 스탠퍼드 호텔을 유치하여 머무르고 썩고 가는 고품격 관광을 실천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를 향한 통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앞서가기 위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 신화는 타 지자체로 파급되어 급기야는 케이블카 공화국이 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성결 과제였습니다. 통영시는 또 하나의 금잡탑을 쌓기 위해 시선을 해외로 돌렸고 그 결과 놀이썰매 시설인 루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뉴질랜드 스카이다인사와 외자 유치 체결을 하였고 국내 처음으로 루지를 개장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일치월장 성장한 통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쉼없는 전진을 계속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섬 가꾸기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여 휴가철에 찾아가고 싶은 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33개의 섬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도, 하도상도 연도교를 완성하였고 연대 만지도 보도교, 가장 최근에는 연화우도 보도교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쓰리고 아픈 가족사를 극복하고 유년 시절의 꿈이 서려 있는 고향으로의 회귀입니다. 이런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또 다른 아픔과 결핍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회와 반성의 시간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마주한 제 큰자식과의 이별이 그것입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닥쳐온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아내마저 작별을 고하는 운없는 사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원 연화장에서 유골을 뿌리면서 못난 제 자신을 자책하며 해완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14만 토영시의 시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필부로서 그 외로움도 깊고도 넓었습니다. 망망대해 물결에 뜨말리는 작은 배, 인력편주의 신세처럼 외로웠습니다. 제 50대 후반과 60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인 인생의 노정에서 그런 슬픔은, 그런 아픔은 자금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50대 공민권 제안으로 와신 상담하였고 60대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력편주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고통은 걸음이 되어 저를 다시 일으키 세웠고 새로운 인생 산막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고향인 광도면 우등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내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전여 공직자 여러분, 고통과 보람의 8년의 세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에 휩싸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짐은 저의 숙명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찾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그 다짐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저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해원의 노래로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인 이형기 선생은 시 낙화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